임플란트 하자니 돈도 많이 들고 생리를 뽑아야 될 수도 있고 부담이 좀 되시죠?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맨 뒤치아, 브릿지 이 네 가지 경우에는 굳이 임플란트 치료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정유석입니다. 이제 잇몸이 안 좋거나 치아가 상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싸졌죠. 그래도 이제 한두 푼이 아니고 수술이라서 좀 부담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치과에서 하라는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좀 이러시잖아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꼭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환자분들 고생도 덜 하시고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꼭 안 해도 되는 유형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한 4가지 정도로 종합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맨 뒤치아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병원에 이제 치료를 할 게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치아는 원래 7개 해가지고 총 14개가 있잖아요. 임플란트를 하면서 치아를 만드는데 정말 치료할 게 많으시면 치아를 7개 안 만들고 6개만 만들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아가 개수가 하나씩 비는데 이러면 이제 식사하는데 많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맨 뒤에 거 하나 없이 그냥 큰 어금니까지 있을 때 씹을 수 있는 저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보면 80% 이상을 발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제 저장력도 괜찮기 때문에 정말 치료할 게 많고 돈이 막 수천이 들어간다고 하면 맨 뒤에 어금니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경우 조금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많이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 치료를 안 하는데 내가 맨 뒤에 어금니가 빠졌어. 그건 2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위쪽 치아가 맨 뒤치아가 빠졌을 때랑 맨 아래쪽 맨 뒤치아가 빠졌을 때랑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는 제가 모형을 보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치아가 나란히 만나는 게 아니라 좀 지그재그로 만나거든요. 위치아 2개에 아래치아 하나가 닿아 있는 식으로 지그재그로 만나는데, 위쪽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위쪽 치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쪽 치아가 그 앞쪽 치아랑 이렇게 물리거든요. 아래쪽 치아가 이 위에 있는 치아랑 물리기 때문에 치아가 이렇게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아가 이제 솟구쳐 오르지도 않고 위쪽이 없어도 이제 아까 심느님의 80%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조금 비용 부담이 있고 하신 분들은 위에 치아가 빠진 경우에 밑에 치아가 윗치아랑 잘 닿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위쪽 치아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아래쪽 맨 뒷치아 하나만 빠져서 오시면 위쪽 치아는 이제 아래쪽 치아랑 안 물리고 허공에 떠 있거든요, 맨 뒷치아가. 그렇게 되면 이제 위쪽 치아가 점점 내려오게 돼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이 이렇게 위아래로만 씹는 게 아니라 맷돌처럼 좀 이렇게 갈아먹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내려온 부분이 자꾸 쳐가지고 턱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음식물도 끼고 충치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치아가 빠져서 위쪽만 남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임플란트를 꼭 해주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아래쪽 치아는 남아있고 위쪽 치아만 하나 단순히 빠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좀 지켜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임플란트 비용도 많이 낮아지고 이제 보험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임플란트를 좀 하시는 걸 권해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위쪽 치아도 빼고 나서 시간이 오래되면 뼈가 점점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진짜 내가 다시 이제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이제 또 뼈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치아는 임플란트를 해주면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정말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임플란트를 꼭 안 해도 되는 유형 2번째, 임플란트를 브릿지로 가능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개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 와주셨던 환자분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제 위쪽에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는데 앞니는 그래도 조금 띄어서 심었는데 어금니 같은 경우 개수대로 다 하나씩 심었거든요. 물론 돈이 많이 여유가 있으시고 하시면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치아 14개 만드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제 건너서 심었거든요. 치아를 임플란트를 하나 심고 하나 건너가지고 이렇게 브릿지로 할 수 있게 되면 굳이 이제 임플란트를 개수대로 3개를 다 안 심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건너뛸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제 브릿지로 해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경우는 임플란트를 안 심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심지어 요즘에 이제 풀아츠라고 해서 전체를 회복하는데 임플란트를 작게 심으면 4개만 심어가지고도 만들거든요. 임플란트 개수를 필요하다면 많이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브릿지로 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임플란트 사이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아래 앞니가 그러는데 여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 앞니를 임플란트를 심으셨던 외국 환자분인데 앞니 4개를 이제 치아를 하셨어요. 그 다음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가 3개가 나란히 심어져 있잖아요. 4개를 만드는데 3개를 심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굉장히 많이 녹았거든요. 고름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에는 충분한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안전거리라고 하는데 치아랑 임플란트 안전거리는 한 1.5mm라고 보시면 되고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간에 한 3mm 정도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잖아요. 거기 간격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많이 심으면 어떻게 보면 많이 심었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뼈가 높고 고름이 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보통 4개가 동시에 망가지거든요. 그 4개가 망가진 경우 임플란트를 굳이 3개, 4개 심으실 필요 없이 2개 정도만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올 수 있는 상황으로는 이제 아래 앞니 4개 중에서 이제 하나나 2개가 망가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하나 망가진 경우는 하나 빼고 하나 심으면 되겠지만 2개가 망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개를 심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를 심고 옆에다 가짜 치아를 달게 되면 굳이 2개를 안 심으셔도 되거든요. 임플란트 사이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굳이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한 개씩 건너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꼭 안 해도 되는 유형 4번째, 앞니 브릿지를 재치료하는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안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앞니 같은 경우는 치아가 이제 빠지고 나면 이렇게 보통 걸어서 이렇게 브릿지를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제 브릿지를 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 이 하얀색 회색 부분이 뼈인데 뼈가 굉장히 얇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잇몸이 있기 때문에 도톰해 보이는데 실제 들어가면 저렇게 칼날처럼 얇아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런 경우에 이제 브릿지를 이제 벗겼으니까 임플란트를 가운데는 심고 나머지는 따로따로 싸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저렇게 얇아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뼈 이식을 많이 해야겠죠. 뼈 이식이 잘 되려면 피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저렇게 얇다 보면 피가 많이 타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뼈 이식을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앞니 브릿지를 재치료하는 경우에 뼈가 두툼하고 괜찮으면 필요하시면 하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원래 깎았던 치아잖아요. 그렇게 깎았던 치아를 이용을 해서 브릿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뼈가 얇고 안 좋은 경우에는 굳이 앞니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비용도 더 비싸기도 하고 뼈 이식도 해야 되잖아요. 굳이 무리해서 하다 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바깥쪽에 임플란트가 보이면 더 흉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지 마시고 브릿지로 그냥 편하게 재치료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꼭 안 해도 되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맨 뒷치아, 임플란트를 브릿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임플란트 사이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에, 앞니 브릿지를 다시 치료하는 경우, 이 4가지 유형은 임플란트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임플란트 하시는 게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꼭 개수대로 심지 않아도 되시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적절하게 치료 계획 잘 세우셔서 부담 적게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